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법, 계단 오르기입니다. 밥 먹고 나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운동이라고 있어요. 다이어트 초보자들, 운동 초보자들은 운동을 배우러 가시라는 걸 추천드립니다. 30분 러닝보다 효과적인 집에서 뱃살 제거하는 운동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30분 러닝보다 효과적인 뱃살 제거 운동법은 없습니다. 네, 편법을 생각하면 절대 없어요. 그치만 만약에 한다면, 그리고 운동한다고 뱃살이 바로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게 더 중요합니다. 나쁜 음식 안 먹고 공복 시간을 유지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동은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법, 계단 오르기입니다. 특히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 밖에 나가서 운동할 때는 비가 와야 되고 뭐 눈이 온다고 하면 안 나가잖아요. 춥거나 하면 안 나가잖아요. 근데 계단은 굉장히 좋아요. 대신 내려가실 때는 무릎에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고, 그걸 만약에 강도를 높이고 싶잖아요. 처음에는 한 칸씩 올라가셨다면 두 칸씩 올라가시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시다 보면, 저는 헬스장 가시면 천국의 계단 추천드립니다. 땀 줄줄 흐릅니다. 저는 만약에 하나만 추천하라면 계단 오르기. 만약에 집에서 이제 홈트로 하게 되면 플랭크. 만약에 이제 윗몸 일으키기 한다고 해서 코어 근육은 커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뱃살이 바로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배 운동한다고 해서 뱃살이 제거되는 게 아니라, 안 드시고 잘 드시고 그다음 나쁜 음식 안 드셔야만 뱃살이 제거가 됩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중 어떤 운동이 뱃살 제거에 더 도움이 되나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중에 어떤 운동이 더 뱃살 제거에 도움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유산소에 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선 단기적으로 반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즉 칼로리 소모가 더 많기 때문에 지방 연소가 더 잘 일어납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공복에 유산소를 하면 살이 빠지는 게 맞긴 합니다만, 문제는 우리 몸은요, 지방만 싹 빼면 참 좋겠는데요, 그게 안 됩니다. 근력도 같이 빠집니다. 근육량이 같이 빠져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는 거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나중에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 됩니다. 다른 말로 요요 현상이 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뺀다면 유산소를 한 3대 1 정도, 즉 유산소를 좀 더 많이 하시고요.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신다면 일단 저는 반반 놓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오랫동안 가지고 가고 싶다,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께는 근력 운동을 반대로 3을 놓고 다음에 1을 놓으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시면 근육량이 커지죠. 근육량이 커지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집니다. 즉 먹은 칼로리와 나가는 칼로리가 거의 동일식이 되기 때문에 근육은 우리 몸에서 정말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글리코겐, 미리 말씀드렸죠. 글리코겐 함량이 더 증가됩니다. 즉 지방으로 가는 게 막아집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높으면 글리코겐이 더 많이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력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40대 이후에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근력 감소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력을 지키면서 다이어트 하는 게 여기서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빨리 빼고 싶다, 유산소 하시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빼고 싶다, 근력 하시고, 결론은 골고루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에서 운동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홈트레이닝이 좋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하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동기부여 강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동기부여 측면을 보자면 우리는 앵커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뇌에는 앵커, 즉 집이라는 공간은 쉬는 공간으로 앵커리 다시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자리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에 놓고 처음에는 타요. 문제는 뭐냐면 집은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빨래거리가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시간이 없고 홈트도 가능하고 내가 의지력이 굉장히 높다, 그런 분들은 홈트레이닝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다이어트 초보자들, 운동 초보자들은 운동을 배우러 가시라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성공했던 또 하나의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기부여예요. 돈을 쓰세요. 제가 비싼 헬스장에 가면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잘 안 빠져요. 그런데 저렴한 동네 헬스장, 일명 동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거, 그다음 아파트 헬스장 가면 생각보다 텅텅 비어 있어요. 돈을 작게 냈기 때문에 안 가요.
돈 쓰세요. 아까워서 갑니다. 두 번째는 트레이너, 다른 말로 PT를 받으세요. 왜냐하면 운동 여러분 역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육은 결국 커지기 위해서는 역치를, 즉 근육량을 찢어야 됩니다. 근데 혼자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다가 조금 아프잖아요. 그럼 놔버려요. 그런데 PT 생각 하면 뭐 물론 돈 아까워서 가는 것도 있고 약속해서 가는 것도 있는데 역치를 올립니다. 즉 나는 여기서 원래 같으면 스탑했던 걸 근육을 찢어버립니다. 살짝. 그렇게 만드는 역치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분들하고 하면 다치질 않습니다. 혼자 해서 다쳐버리면 다시 요요 현상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오히려 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홈트레이닝 하셨을 때 효과 보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고 좋지만 추천 하나 드릴게요. 유튜브에 맨손 운동이라고 검색하시면 진짜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거 따라 하실 때 효과 보일 수는 있습니다. 되게 땀도 나요. 저는 꽤 도움은 됐지만 그렇지만 의지력이 금방 소모되고 앵커링 때문에 가급적이면 헬스장이라든지 운동을 하는 장소로 가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맨몸 운동 중 추천하시는 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5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플랭크입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플랭크 이렇게 버티는 거 있잖아요.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흔히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거 푸시업이라고 하죠. 모아서 푸시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벌려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무릎 닫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하시는 걸 또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쿼트입니다.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의자를 뒤에 두시고 약간 앉았다 일어난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스쿼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 조금 강도가 높은데요. 런지라는 자세가 있습니다. 스쿼트에서 두 발로 했다면 한 발을 놓고 한 발은 의자 쪽에 올려놓고 앉았다가 한 발로 앉았다가 일어나는 자세가 있습니다. 이것도 검색을 해보시면 좋은데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근육량이 적거나 아니면 조금 힘든 분들은 피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다섯 번째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건데 제가 아킬레스건이 파열돼서 진짜 안 좋았거든요. 카프레이즈라고 있는데 종아리를 이렇게 다리를 최대한 엄지와 발가락으로 세웠다가 내렸다가 세웠다가 내렸다가 한마디로 까치발 들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시면 종아리에 혈액순환이 돕니다. 혈액순환이 도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언제 하느냐? 여러분들 지하철 기다리시거나 버스 기다리실 때 이때 하세요. 또 언제 하느냐 하면 줄 설 때. 예를 들면 식사 가서도 줄 서야 되고 뭔가 하실 때 이럴 때마다 까치발 들고 내리면 다른 사람들도 잘 안 보시니까 이걸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 맨몸 운동 중에 평소에 전화 받으시면서 왔다 갔다 걷는 거 그리고 제가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모션 데스크를 이용해서 서는 그런 것들 이렇게 이 니트 운동들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밥 먹은 직후에는 어떤 운동을 해야 하나요? 밥 먹고 나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운동이라면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배가 너무 부른 상태에서 운동을 과격하게 하게 되면 역류라든지 조금 더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음식을 드시고 나서는 가볍게 걷는 게 가장 쉽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존2 운동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심박수에 따라서 존 1, 존 2, 존 3에서 5까지 있는데 존2 즉 중강도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살짝 숨이 헐떡이는 정도. 이런 존2 운동이 굉장히 좋은데 쉽게 표현하면 살짝 헐떡이지만 말하면 약간 그래도 이렇게 말은 할 수 있는데 허걱거리 정도는 아닌 그 정도의 중강도 운동, 존2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현실적인 건 걷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다이어트에 도움되고 싶다. 존2 운동, 빠르게 걷기. 너무 빠르게 걷기보다 존2 운동이 다이어트에서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존2 운동을 꼭 한번 해보시라고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는 하고 싶은데 허리가 약해서 고민인 사람들은 어떤 운동을 해야 하나요?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저도 사실 허리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성근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허리 전문가신데 그분의 말을 조금 빌리겠습니다.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방법은 없다. 운동의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걷기입니다. 땅의 진동을 통해서 허리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달리기입니다. 조금 달리다 보면 진동이 허리에 좋아지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트레이너와 함께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아킬레스건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어디에 아픈 부분이 있는데 트레이너 선생님이 제가 아킬레스가 아프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운동을 바로 바꿔주십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만약에 어떤 운동을 했어요. 허리에 무리가 되면 바로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허리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돌아오기가 정말 어려운 거기 때문에 트레이너와 함께 하면서 조금씩 보강해 가면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은 약사에게, 그리고 운동은 PT쌤과 함께 저는 추천드리는데, 돈 되게 아까운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아프셔서 고생하시고 돈 못 벌고 나중에 병원에 오래 계셔야 돼요. 근육량이 없을 때. 근데 지금 근육량 1kg가 나중에 근육량이 그 1kg의 가치가 1,5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지금 여러분께 쓰는 그 PT 비용을 절대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걷기와 달리기, 그 다음에는 트레이너 선생님과 함께 하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 안 찌는 체질로 바꾸는데 간헐적 단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나요? 제가 BTS 다이어트에서 물론 나쁜 음식 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음식을.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체질을 바꾸는데 굉장히 도움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킵니다. 인슐린이 끊임없이 계속 작용을 하게 되면 인슐린이 저항성이 걸려요. 다른 말로 작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헐적 단식으로 인슐린을 쉬어주면 그게 개선돼서 오히려 좋아지고요. 살이 빠지게 되면 지방간이 오히려 수치가 떨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 대신 간헐적 단식을 할 때 무작정 굶으면 안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무작정 굶으라가 아니에요. 끝나고 나서 잘 먹는 게 핵심이에요. 잘 먹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잘 먹는다는 건 첫 번째, 하루 영양소가 가득 차게 먹어야 돼요. 두 번째, 양으로 쳤을 때 포만감 있게 잘 드셔도 됩니다. 단 나쁜 음식으로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2016년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오스미 요시노리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토파지라고 합니다. 오토파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워낙 유명한데요. 우리말로 하면 자가포식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몸에는 오래된 단백질 세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조금 안 좋은 세포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몸에서 어떤 영향이 일어나냐면 처음에는 포도당을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에너지가 없잖아요. 물론 글리코겐과 지방에서 쓰긴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안 좋은 세포를 다시 에너지원으로 돌립니다. 쉽게 표현드릴게요. 재활용하는 겁니다. 분리수거하는 거예요. 나쁜 단백질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분리수거하면서 오히려 체질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하는 분들의 특징 이야기를 드리자면 정신이 맑아진다. 이해되세요? 난 처음에 이해가 하나도 안 됐어요. 저는 지금은 이해돼요.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몸이 가볍다. 이게 바로 자가포식 이 원리 때문에 굉장히 좋고 인슐린 저항성하고 담 안 물려서 체질이 개선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마다 다이어트 방법이 다 다를 것 같은데 나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확인하는 기준도 있을까요? 다이어트 방법 중에 자신한테 맞는 걸 골라라라고 하면, 즉 제가 책 제목을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 의심하고 계시죠? 진짜 다이어트가 쉬워? 정말이야? 거짓말하지 마? 아마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데 전 진짜 쉬워요. 왜? 디폴트 값이에요.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저는 다이어트를 오늘 해야지, 뭔가 간헐적 단식을 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김종국 씨가 운동이 쉽잖아요. 근육량도 많고 맨날 하니까. 저도 맨날 하니까 쉬워진 건데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을 해쳐가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요요 현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더 기존에, 즉 다이어트 하기 전 몸보다 더 나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는 게 1번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쉽게 하라 그랬죠. 저는 해보니까 저탄고지는 저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방 먹어봤는데 올리브유 느끼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괜찮은 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분들은 쉽다 그래요. 그러니까 쉬워야 돼요. 반대로 저는 간헐적 단식은 저한테 굉장히 쉬웠어요.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점심 드시는 게 쉬워요? 점심 안 드시는 게 쉬워요? 저는 먹는 게 쉽다 였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안 먹는 게 쉬워요. 아니, 요리해야 되죠. 찾아 나가야 되죠. 밖에 나가야 되죠. 시간 써야 되죠. 뭐 먹을지 생각해야 되죠. 안 먹는 게 더 쉽다니까요. 그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쉬워야 돼요. 본인한테. 근데 처음부터 헬스장에 가자마자 엄청 무거운 무게로 들면 안 돼요. 근데 간헐적 단식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다 보면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방금 앞서와 똑같습니다. 쉬워야 하지만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너무 극단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먹는 게 돈 많이 들까요? 먹는 게 돈 많이 들까요? 안 먹는 게 돈 안 들죠. 돈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근데 먹을 때는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느꼈는데
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써야 됩니다. 가공식품 먹으면 더 싸요. 근데 자연식품 먹어야 돼서 비싸지만 중간에 안 먹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정리하자면 건강에 맞아야 돼요. 극단적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쉬워야 됩니다. 세 번째, 쉬우면서 계속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방법에 맞는 다이어트를 가져가시면 저처럼 이런 말 할 날이 분명히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독 살이 잘 찌는 것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물론 조금만 먹어도 살찐다 라고 하시는데 흔히 말해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난 물만 먹어도 살쪄. 이런 분들을 실험 카메라를 TV에서 했습니다. 하니까 이분들이 물만 먹었을까요? 물도 먹었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분들은 물도 먹었어요. 물도. 즉 자기는 물만 먹어 살찐다라는 체질이 있는데 물론 인슐린 저항성에 걸리면 살이 찌는 체질이 되긴 합니다. 장애에 유해균이 있으면 살이 찌는 체질이 있긴 한데 특징은 물론 많이 먹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했던 대로 적게 먹는데 자주 먹는 거예요. 그 원리를 모르니까. 자주 먹으면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살이 왕창 찌진 않지만 살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축척만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 거, 그 다음에 자주 먹는 거, 또 하나 더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 즉 물론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는 운동 열심히 해야 된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분들은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의자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 또 살이 찌는 체질이 되기도 합니다. 살 안 찌는 체질로 바뀌려면 어떤 점부터 바꿔야 하나요?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물론 정정 있긴 하지만 코끼리도 풀만 먹어도 그 덩치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평소에 먹는 것보다 조금 더 먹었을 때도 살 안 찌는 체질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BTS는 미리 말씀을 다 드렸죠. 그래서 나쁜 음식을 안 먹고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게 첫 번째 체질 개선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근육량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라 그랬잖아요. 다이어트에서 운동은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늘어나게 되면 글리코겐이 훨씬 더 축척이 많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쓰지 않는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근육량을 증가시키면 드셔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비운동 활동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NEAT라고 들어보셨나요? NEAT라고 하는데요. Non-Exercise Activity Thermogenesis. 제가 발음 좋지 않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고요. 즉 앉아있는 시간, 의자 중독 있는 시간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시지 말고 계단을 통해서 움직이시고요. 만약에 전화를 받으실 때 앉아서 받지 마시고 혹시나 복도에서 왔다 갔다 걸으시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즉 평소에 움직이시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앉아서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진짜 이게 권장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모션 데스크라고 하죠.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서서 하는 일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제 책상이 모션 데스크인데요. 모션 데스크로 일어나 있는 게 훨씬 더 운동량이 증가가 되거든요. 이런 양들을 증가시키면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식후에 바로 걸으세요. 바로. 왜냐하면 혈당이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때 드시고 나서 바로 걷게 되면 혈당 상승을, 즉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그런데 식후 30분 뒤에 걸으면 크게 소용이 없습니다. 식후 바로 한 10분 정도 걷는 게 살 안 찌는 체질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이고, 앞서도 말했지만 충분한 수면 시간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잘 자면 살이 좀 잘 안 찌는 체질이 되는데, 중요한 건 앞에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원리, BTS에 대한 원리가 더 중요하긴 합니다. BTS 다이어트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제가 BTS라고 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그 약자를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조금 변형을 했습니다. 하나씩 알려드리면 배드푸드 스탑. 나쁜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됩니다. 설밀, 술티, 초나담. 앞서 말씀 한번 드려서 이런 나쁜 음식을 먹게 되면 몸이 나빠지고 살이 찌는 체질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공복 시간을 확보를 해야만 지방 연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time restricted at eating, 즉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공복 시간을 확보하자. 이게 두 번째였고요. 다음 세 번째 S, 슬리핑입니다. 잘 자야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잘 자면 살이 빠집니다. 그 다음 다시 T로 돌아왔는데요. 트레이닝, 운동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하기 싫어하는데요. 운동은 근육량이 빠져버리면 요요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운동 안 하시면 다시 요요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운동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몸에서 에너지가 분비가 돼요. 즉 사자를 만났을 때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인 에너지가 팡 하고 솟거든요. 우리 초콜릿 먹었을 때랑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분 좋아지고 에너지가 빵 솟잖아요.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면요, 혈당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문제인데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살이 잘 안 빠집니다.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문제는 뭐냐면 만성 스트레스죠.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살이 찌는 체질, 다른 말로 인슐린 저항성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는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기간을 확보한다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5가지를 저는 BTS 다이어트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간헐적 단식할 때 식사 시간은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 추천하는 게 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6대 8 간헐적 단식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16대 8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어제 저녁 먹고 오늘 아침을 안 먹고 점심을 먹는, 즉 점심 이후에는 한 3끼로, 즉 점심, 중간, 그리고 저녁을 다시 먹는 게 아침을 건너뛰는 16대 8 방식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쉽습니다. 조금 더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녁 건너뛰기를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드시고 점심을 오후 1시경에 보통 드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저녁을 건너뛰고 다음날 아침 7시경, 6시경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있는데 효과 측면에서는 저녁 건너뛰기가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 저녁에는 이벤트가 많이 일어납니다. 친구도 만나야 되고 가족들끼리 식사도 해야 되고 이런 앉은 자리에서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본 결과 저는 아침 건너뛰기가 훨씬 쉽다. 아침만 안 먹으면 됩니다. 여기서 또 포인트는요, 드셔야 할 시간에 충분한 영양으로 충분한 양을 드셔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 놓치시고 가시면 절대 안 된다. 이걸 몸에 장착하시잖아요. 이거 되게 쉬워졌어요. 저는 2주를 이야기하거든요. 2주 정도 했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 되게 편해. 그때 제가 추천드리는 건 23대 1. 즉 하루를 안 먹는 거예요. 1일 1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분과의 약간 다른 점은 1일 1식인데 23대 1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는 드셔야 되거든요. 어제 저녁을 먹었으면 오늘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되게 어려울 것 같죠? 저 또한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와, 그거 어려워서 어떻게 하지? 그런데 16대 8을 몸에 익히시잖아요. 제가 이거 하고 깜짝 놀란 게 이겁니다. 원래 안 먹었잖아요. 한 끼만 안 먹으면 되네? 쉽네? 이게 들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거. 제가 어제 저녁 먹고 지금 오후 3시가 넘었죠. 오후 3시 지금 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배가 안 고파요. 왜냐면 저는 쉬우니까요. 저는 쉽다니까요. 왜냐면 23대 1도 저는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이제 쉬운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 16대 8이 적응이 됐을 때 일주일에 1번 정도 다이어트 난 진짜 다이어트가 목표다 하면 2번 정도 하시는데 마찬가지 정말 잘 드셔야 됩니다. 더 어렵습니다. 진짜 채소 많이 드셔야 되고요. 포만감 있게 영양가가 없을 정도로 잘 드셔야 됩니다. 드실 때. 이게 바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절대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간헐적 단식은 하지 말라. 그렇지만 해본 결과 저는 다이어트에도 도움됐는데 건강에도 도움됐고 체질 개선에도 도움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동기부여 강사이기도 하고 12만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다이어트가 어렵다고 상담을 해주신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물론 저 또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책에 63가지 팁을 넣어놨거든요. 그 팁 하나하나씩 본인에게 맞는 걸로 적용하시고 활용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쉬워집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 가서 큰 무게를 들면 어렵잖아요. 근데 작은 무게로 적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이어트가 목표라시면 이 책을 통해서 다이어트에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언젠가는 저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이어트라 적고 건강이라 읽으셔야 됩니다. 비만을 통해서 굉장히 안 좋은 병들이 발생이 됩니다.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나중에 이제 점점 심해지면 암까지 유발이 되는데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통해서 지금부터 다이어트를 통해서 건강을 잡아가신다면 나중에 병도 안 오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즐거운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년 다이어트 성공하셔서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